잠자리에 들기 전이나 심지어 식사 사이에 무심코 집어먹는 간식들이 여러분의 신체 근력을 조용히 약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많은 노인들이 특히 은퇴 후에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십니다. 설탕 섭취를 피하고 가공식품을 줄이며 흔히 칩이나 쿠키 대신 건강에 좋다고 믿는 똑똑한 간식, 바로 견과류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서도 견과류는 건강에 좋은 식품이라는 인식이 강해 다양한 종류의 견과류를 챙겨 드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 견과류가 실제로 기억력, 혈액순환, 그리고 근육 긴장도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반면 다른 일부 견과류는 근감소증사어 코퍼니어로 알려진 근육 손실 상태를 비밀스럽게 가속화시키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한 번에 작은 한 줌씩 여러분이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꾸준히 진행됩니다. 60세가 넘으면 우리 몸은 이전보다 회복력이 떨어지고 더 민감해집니다. 근육을 활력 있고 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양질의 단백질, 충분한 휴식, 그리고 근육에 특화된 더욱 정밀한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노인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육은 단순히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근육이 제 기능을 유지하고 강하게 버틸 수 있도록 필요한 적절한 도구, 즉 영양 공급과 자극을 더 이상 충분히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점차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여러분이 반드시 피해야 할 7가지 특정 견과류를 상세하게 공유하고자 합니다. 단순히 최근의 유행 때문에 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견과류들이 여러분의 신체 근력, 중요한 심장 건강,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의 효과 또는 편안한 수면까지도 방해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단지 건강교육자로서 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수많은 노인분들의 곁을 함께 걸어오면서 여러분처럼 여전히 자신의 몸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활력이 넘치며 자신감 있게 활동하고 싶어하는 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각 견과류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이 각각의 이야기 속에는 여러분이 오늘부터 자신의 건강을 되찾는데 도움이 될 중요한 교훈과 함께 부드러운 격려가 담겨 있습니다. 한국의 어르신들께서도 이 정보를 통해 평소 간식 선택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시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혹시 아직 저희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벨을 켜서 여러분만을 위해 특별히 준비된 다음 건강 정보를 절대 놓치지 않도록 하시기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이 영상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었다고 느끼신다면 댓글에 숫자 1을 입력하여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내용에 개선할 점이 있거나 원하시는 다른 주제가 있다면 숫자 0과 함께 솔직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저희 채널이 발전하고 더 나은 맞춤형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데 매우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절대 피해야 할 7가지 견과류. 첫 번째, 캐슈넛. 연약한 뼈와 약한 다리에 숨겨진 원인. 캐슈넛은 종종 아무런 해가 없는 편안한 간식으로 가장하여 우리 집 식탁에 도착합니다. 부드러운 크리미한 질감, 은은한 단맛, 그리고 심장 건강에 좋다는 평판 때문에 많은 노인들의 주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익숙한 간식입니다. 한국에서도 부드러운 식감과 고소함 때문에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간식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하지만 매력적인 겉모습 아래에는 우리 몸을 조용히 해치는 미묘한 방해자가 숨어 있습니다. 이 방해자는 큰 소리를 내거나 즉각적인 불편함을 유발하지 않지만 우리 몸을 똑바로 지탱해주는 매우 중요한 구조, 즉 우리의 뼈를 서서히 그리고 조용히 약화시킵니다. 60세가 넘으면 뼈의 재생과 손실 균형이 젊었을 때와는 다르게 변화합니다. 뼈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속도보다 이미 있던 뼈가 손실되는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그런데 캐슈넛처럼 옥살레이트 함량이 높은 식품을 우리의 식단에 자주 추가하게 되면 이러한 뼈 손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옥살레이트는 소화관 내에서 필수 영양소인 칼슘과 강력하게 결합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렇게 결합된 칼슘은 혈류로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배출되어 버립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는 뼈를 약화시키는 데 기여하고 작은 충격에도 골절될 위험을 증가시키며
만약 낙상을 겪었을 때 회복하는 속도를 더디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의 어르신들에게 골다공증은 매우 흔한 질환이며 캐슈넛 섭취는 이러한 뼈 건강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에블린이라는 이름의 친절한 73세 여성과 함께 일했던 경험이 생생합니다. 그녀는 반복되는 발통증과 전반적인 신체 불안정함 때문에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캐슈넛이 쿠키보다 훨씬 건강한 간식 대안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녀는 좋은 의도로 그러한 선택을 했지만 매일 밤 자기 전에 한 줌씩 먹던 캐슈넛이 그녀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신체의 근력과 뼈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칼슘 흡수 능력을 방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일상 식단에서 캐슈넛을 완전히 제거하고 칼슘 흡수에 더 도움이 되는 다른 간식 옵션으로 바꾸자 놀랍게도 아침에 걸음걸이가 훨씬 더 안정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때 그녀가 했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저는 제가 정말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음식이 이렇게 조용하게 하지만 이렇게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걸 정말 몰랐어요. 한국의 김할머니도 건강을 생각해서 캐슈넛을 드셨는데 이유 없이 뼈마디가 시큰거리고 걸을 때 불안정함을 느끼신다면 혹시 캐슈넛 때문이 아닌지 식습관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캐슈넛은 다른 종류의 견과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편이라는 점도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혈당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 노인, 특히 밤에 간식을 섭취하는 경우 캐슈넛은 혈당 수치를 급격하게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체내 염증을 촉진하는 요인이 됩니다. 염증은 근육 조직을 분해하는 속도를 가속화시키는 또 다른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리고 구강 건조증이 있거나 틀니를 사용하거나 음식을 삼키는데 어려움 삼킴 곤란을 겪는 노인에게는 캐슈넛에 끈적하고 단단한 질감이 섭취하기를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질식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캐슈넛은 겉보기에는 무해한 간식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화하는 신체에게는 한 입 한 입이 여러분의 근력을 조용히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캐슈넛만이 기만적인 성질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트레일 믹스나 토스트 스프레드에 매우 흔하게 사용되며 건강에 좋다고 칭찬받지만 여러분의 간 건강과 관절 건강에 훨씬 더 해로울 수 있는 훨씬 더 익숙한 견과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전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고 저희가 공유하는 이 중요한 정보들이 도움이 된다고 느끼신다면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아래에 숫자 1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요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땅콩. 살 때는 저렴하지만 여러분의 간과 관절에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땅콩은 정말이지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트레일 믹스에 몰래 들어가 있고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바 안에 숨어 있으며 아침 식사로는 토스트에 듬뿍 발라 먹기도 합니다. 많은 노인들에게 땅콩은 오랫동안 함께 해온 익숙하고 편안한 친구처럼 느껴집니다. 손쉽게 집어들 수 있고 적당히 배를 채워주며 가격도 매우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도 땅콩은 명절 간식이나 주전부리로 사랑받는 매우 대중적인 견과류입니다. 하지만 익숙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여러분의 몸에 안전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특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노화하며 점차 더 민감해지는 신체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진실은 땅콩이 흔히 간과되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험은 너무 늦을 때까지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름에 넛너트 견과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만 땅콩은 실제로는 콩류 레듐에 속합니다. 이는 땅속에서 자란다는 의미이며 땅속 환경 때문에 곰팡이에 매우 쉽게 오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곰팡이 중 일부는 아플라톡신 에플러탁신즈이라는 강력한 독성 화합물을 생성합니다. 아플라톡신은 간 손상, 우리 몸의 면역 기능 약화, 심지어 암 발생 위험 증가와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젊은 사람의 신체에서는 간이 이러한 독소를 걸러내기 위해 매우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하지만 노인, 특히 이미 여러 가지 약물을 복용하고 있거나 간 기능에 어느 정도 부담이 있는 노인에게 이 보이지 않는 독소의 위협은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 한국의 김 할아버지가 평소에 만성적인 피로감과 이유 없이 관절이 뻣뻣하고
더부룩함을 자주 느꼈는데 어떤 의사도 명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간식인 땅콩을 매일 꾸준히 드셨습니다. 땅콩 섭취를 중단하자 처음에는 변화가 미미했지만 소화가 더 잘 되고 아침에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심지어 만성적으로 시달리던 관절 통증까지 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더 많은 약을 복용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 조용히 쌓이던 숨겨진 손상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진정한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땅콩은 또한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오메가-3 지방산과 오메가-6 지방산 사이의 미묘한 균형을 깨뜨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메가-6 지방산이 본질적으로 나쁜 것은 아니지만 현대 식단에서 과도하게 섭취될 경우 만성염증을 부채질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만성염증은 관절 통증, 근육 조직 분해, 심지어 기억력 감퇴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 더해 땅콩에는 비타민 K가 함유되어 있어 혈액 응고를 막는 약물인 혈액희석제 와파린, 아스피린 등과 위험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더하면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간식이 됩니다. 한국에서 심혈관 질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해 혈액희석제를 복용하는 어르신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땅콩 섭취는 예측 불가능한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땅콩 버터는 어떻습니까?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땅콩 버터 제품은 설탕, 소금, 그리고 건강에 해로운 경화유로 가득 채워져 있어 겉보기에는 건강식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강하고 건강하게 지내려는 노인들에게는 서서히 작용하는 함정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땅콩이 간과 관절에 그렇게 조용히 해를 끼칠 수 있다면 다음으로 소개할 견과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까지 기다려 보십시오. 밤마다 여러분의 근육을 조용히 고갈시키는 크리미하고 탐스러운 견과류입니다. 세 번째, 마카다미아 너트. 맛은 풍부하지만 근육 지원에는 역부족. 마카다미아 너트는 종종 고급스럽고 특별한 간식으로 여겨집니다. 부드럽고 크리미하며 입안 가득 풍부한 맛을 선사합니다. 우아한 디저트 테이블, 건강 간식 코너, 그리고 특별한 레시피에 자주 등장하곤 합니다. 눈으로 보기에도 혀로 느끼기에도 매우 특별하고 맛있는 간식이지만 노화하는 신체에게 특히 근력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에게는 가장 기만적이고 숨겨진 위험을 지닌 간식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마카다미아는 비교적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날 먹거나 선물용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언뜻 보기에 마카다미아는 건강한 지방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어 해롭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파고들면 우려스러운 진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견과류는 우리 몸의 근육에 필요한 핵심 영양소를 거의 제공하지 못합니다. 단백질과 섬유질 함량이 극히 낮습니다. 이 두 가지 영양소는 우리 몸이 특히 수면 시간 동안 근육 조직을 복구하고 새롭게 만드는데 필수적으로 의존하는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구성 요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 몸은 밤 동안 생명 유지에 필요한 필수 기능에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기존 근육 조직을 분해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조용한 근육 손실 과정이야말로 많은 노인들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더 약해지고 걸음걸이가 덜 안정적이며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을 더 쉽게 느끼게 만드는 정확한 원인입니다. 한국의 박할머니가 마카다미아를 좋아해서 자주 드셨는데 예전보다 다리에 힘이 없고 계단을 오르기 힘들다고 느끼신다면 밤사이 충분한 단백질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근육이 손실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카다미아의 높은 칼로리 밀도 문제입니다. 마카다미아 너트는 시중에 판매되는 거의 모든 견과류 중에서 칼로리가 가장 높은 축에 속합니다. 신체 활동량이 적거나 체중 관리를 해야 하는 노인에게는 무심코 쉽게 과다 섭취하게 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단지 작은 한 줌 즉 약 28g만으로도 200칼로리가 넘는 에너지를 제공하지만 그에 비해 영양학적으로 얻는 이점은 미미합니다. 결과적으로 의도치 않은 체중 증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관절, 특히 무릎, 고관절, 그리고 허리 관절에 추가적인 부담과 압력을 가합니다. 한국의 김 할머니가 건강에 좋은 지방을 섭취한다는 생각으로 마카다미아를 자주 드셨는데 무릎 통증이 더 심해졌다고 느끼신다면 과다한 칼로리 섭취로 인한 체중 증가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시중에서 상업적으로 판매되는 대부분의 마카다미아 너트는 품질이 낮은 가공된 기름에 볶아지고 과도한 소금이 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조합은 체내 염증을 더욱 촉진하고 혈압을 상승시키며 특히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는 노인에게 기존의 심장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69세의 캐롤이라는 아주 친절하고 멋진 여성을 기억합니다. 그녀는 독서 의자 옆에 작은 마카다미아 병을 항상 두고 이건 힘든 하루를 보낸 나에게 주는 보상이야 라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다리가 예전보다 훨씬 쉽게 피곤해지고 이유를 알 수 없는 몸의 무거움을 자주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카다미아 대신 단백질이 풍부한 다른 종류의 저녁 간식으로 바꾸자 아침에 몸이 훨씬 더 가벼워지고 걸음걸이가 더 확실하고 안정적으로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따라서 마카다미아 너트가 부드럽고 달콤한 즐거움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강하고 안정적으로 지내기를 목표로 하는 노인에게는 값비싼 타협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카다미아가 여러분의 근력을 조용히 앗아간다면 다음 견과류는 그와는 다른 종류의 위험을 수반합니다. 이는 단순히 근육 건강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신체가 복용 중인 약물을 처리하는 능력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작지만 약물 효과를 방해하는 위험성. 잦은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해롭지 않아 보입니다. 작고 부드러우며 우아한 모양으로 종종 샐러드 위에 고명으로 뿌려지거나 파스타 소스인 페스토에 블렌딩되거나 고급스러운 식사의 일부로 제공됩니다. 위협적인 존재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도 잦은 예로부터 귀한 식재료로 여겨져 왔으며 죽이나 떡, 한과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어 친숙한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노인, 특히 여러 종류의 약물을 꾸준히 관리하고 복용하고 있는 노인에게 이 작고 순진해 보이는 씨앗은 여러분 신체의 가장 섬세하고 중요한 시스템 중 일부와 조용히 상호작용하여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실은 자세, 폴레닌 3폴릭 애시드이라는 특정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의 간이 약물을 처리하고 대사하는 방식에 미묘하지만 중요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연구에서 나타났습니다. 이는 특히 고혈압약을 복용하는 노인,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스타틴 계열 약물을 복용하는 노인 또는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약물을 복용하는 노인에게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간이 이러한 처방약을 대사하는 방식에 아주 작은 변화만 생겨도 심각한 부작용, 갑작스러운 혈압의 비정상적인 상승, 불규칙한 심장 박동 또는 혈전 생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명백하게 나타나는 알레르기 반응과 달리 이러한 약물 대사 방해로 인한 문제는 실제 심각한 건강 손상이 시작될 때까지 종종 환자 본인이나 심지어 의료진도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의 박 할아버지가 고혈압약을 복용하면서 건강에 좋다는 잣을 매일 꾸준히 섭취한 후 갑자기 혈압 조절이 잘 되지 않고 어지러움을 느낀 것은 잣의 약물 상호작용 가능성을 시사하는 사례일 수 있습니다. 약물 상호작용 문제 외에도 잣은 잣 입증후군파인 마우스이라는 다소 이상하고 매우 불편한 상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생명에 위험한 상태는 아니지만 며칠 동안 때로는 몇 주 동안 입안에 쓴 금속성 맛을 남겨 매우 불쾌감을 유발합니다. 이미 나이가 들면서 식욕부진으로 고생하는 노인에게 이는 식사를 더욱 꺼리게 만들어 의도치 않은 체중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체중 감소는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듭니다. 다음은 잣의 지방 구성 문제입니다. 잣은 건강에 좋은 불포화 지방을 포함하고 있지만 특히 쉽게 산화되는 다중 불포화 지방이 풍부합니다. 만약 잣이 약간만 오래되었거나 제대로 보관되지 않았다면 이러한 산화된 지방은 뇌세포를 노화시키고 관절에 염증을 유발하며 동맥벽을 손상시키는 해로운 화합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누구에게나 위험한 조합이지만 특히 황금기에 있는 노인에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잣의 매끈한 모양과 작은 크기 때문에 구강 건조증, 치아 문제 틀니포암 또는 음식을 삼키는 반사가 약화된 사람들에게는 질식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단순하지만 중요한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나이가 들면서 흔히 겪을 수 있지만 종종 이야기되지 않는 어려움입니다. 잣은 크기가 작을 수 있지만 그것이 내포하는 위험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정확한 약물 복용 루틴과
안정적인 신체 상태에 의존하는 노화는 신체에게 잦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섬세한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잣이 여러분의 처방약과 감각을 조용히 방해할 수 있다면 다음 견과류는 훨씬 더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위험을 숨기고 있습니다. 소량으로도 여러분의 숨을 먹게 할 수 있는 강력한 독소입니다. 5번째, 쓴 아몬드와 살구씨. 소량으로도 치명적인 독성. 쓴 아몬드는 일반적인 식료품 저장실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종류의 견과류는 아닙니다. 하지만 종종 오해의 소지가 있는 다른 이름, 예를 들어 살구씨, 천연 해독 견과류 또는 생 아몬드와 같은 이름으로 건강식품점이나 온라인에서 판매되며 대담하고 놀라운 건강상의 이점을 약속하며 적극적으로 홍보됩니다. 한국에서도 건강에 좋다는 소문과 함께 살구씨나 쓴 아몬드를 찾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순진해 보이는 라벨 뒤에는 특히 노인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화학물질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어미그달린이라는 화합물입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가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치명적인 시아나물 사이어나이드로 변환됩니다. 시아나물. 이 단어는 음식에 대한 대화에 그것도 천연이라고 라벨이 붙은 것에 어울리는 단어처럼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쓴 아몬드에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날것에 쓴 아몬드단 너댓 개만 섭취해도 현기증, 메스꺼움, 정신혼란 또는 그 이상의 매우 심각한 중독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만약 10개 이상을 섭취하게 되면 이는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중독 상태로 이어져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이러한 종류의 독소를 해독하고 처리하는 능력이 젊을 때보다 훨씬 떨어지기 때문에 소량의 섭취도 더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70대 부부였던 로이와 마리안 씨를 기억합니다. 그들은 인터넷에서 살구씨에 항암 효과가 있다는 정보를 읽고 식단에 살구씨를 추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리안 씨는 심한 두통, 복통, 그리고 이상한 숨가쁨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감기 증상이거나 어쩌면 복용 중인 약물의 부작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원인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그녀의 혈액 검사에서 경미한 시아나물 중독이 확인되었습니다. 단 한 가지 변화, 즉 살구씨 섭취를 중단한 것만으로도 며칠 안에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쓴 아몬드와 그 유사품들의 가장 큰 문제는 마치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가장하여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자연적인 방식으로 나이 들고 싶고 독한 약물을 피하고 싶으며 몸을 해독하고 보호하고 싶은 우리의 강한 열망에 호소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건강은 웰빙이라는 그럴듯한 언어로 포장된 숨겨진 독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이미 우아하게 나이 들어가느라 힘든 일을 하고 있는 여러분의 신체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다른 견과류와 달리 쓴 아몬드와 살구씨는 단순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러분의 근력을 서서히 빼앗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근육이 천천히 분해되거나 피로감이 점진적으로 쌓이는 과정 없이 나이가 들면서 이미 더 취약해진 시스템에 치명적인 독성 쇼크를 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살구씨를 민간요법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매우 위험하며 절대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쓴 아몬드가 위험한 만큼 가장 음흉하고 간과하기 쉬운 것은 아닙니다. 부드럽고 크리미하며 종종 다양한 간식 믹스에 포함되는 또 다른 견과류가 있습니다. 이 견과류는 단순히 영양 섭취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신체의 가장 근본적인 기반, 즉 여러분의 뼈를 조용히 약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6번째, 짠맛감이 혼합 견과류. 모든 찬장 속에 숨어있는 조용한 적, 캔에 담겨있는 혼합 견과류를 보면 왠지 모르게 편안하고 익숙한 느낌이 듭니다. 주방 조리대 위에 놓여 있어 식사 사이에 출출할 때 빠르게 집어 먹을 수 있고 조용한 저녁 시간에 친구나 가족과 함께 또는 옛날 영화를 보면서 나누어 먹기에도 좋습니다. 많은 노인들에게 이는 합리적이고 심지어 건강한 간식 선택처럼 느껴집니다. 결국 견과류가 칩이나 과자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견과류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혼합 견과류 제품이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꼼꼼하게 자세히 살펴보면 특히 짠맛이 강하게 가미된 혼합 견과류의 경우 겉으로는 무해해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여러분의 신체 근력을 조용하고 꾸준히 고갈시키고 있을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혼합 견과류 제품들은 종종 고도로 가공되어 있습니다. 낮은 품질이 기름에 볶아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제로 깨닫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의 나트륨 즉 소금으로 코팅되어 있습니다. 노인에게 과도한 소금 섭취로 인한 결과는 미묘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으며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다한 소금 섭취는 체내의 불필요한 수분을 저류시키고 고혈압을 유발하며 혈액순환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이러한 상태들은 이미 나이가 들면서 흔히 겪게 되는 건강 문제들입니다. 오후에 발목이 붓는 것, 밤에 잠을 설치고 불안한 수면을 취하는 것, 또는 아침에 머리가 맑지 않고 멍한 느낌이 드는 것, 때로는 이러한 증상의 원인이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무심코 섭취하는 간식 속의 과다한 소금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한국의 김할머니가 건강을 위해 꾸준히 드셨던 짠맛 혼합 견과류가 사실은 그녀의 혈압을 높이고 다리 부종을 유발하는 원인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많은 혼합 견과류 제품들이 영양학적으로 근육 건강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뼈 손실과 염증을 가속화할 수 있는 캐슈넛과 땅콩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뇌 건강에 좋고 염증을 줄이는데 효과적인 호두, 껍질째 먹어 섬유질 섭취를 늘릴 수 있는 아몬드 또는 유익한 피스타치오와 같이 더 건강에 이로운 견과류는 이러한 혼합 제품에 소량만 포함되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섭취하는 것은 과도한 칼로리, 불필요한 소금, 그리고 염증을 유발하는 지방의 조합일 뿐 노화하는 신체가 근육을 재건하고 강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진정으로 필요한 필수 영양소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81세의 하워드라는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몇 년 전부터 건강을 위해 과자 대신 견과류를 먹기 시작했다고 매우 자랑스럽게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어떤 종류의 견과류인지 물었을 때 그는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냥 마트에 파는 클래식한 혼합 견과류요라고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제품 라벨에 표기된 성분을 자세히 살펴보았을 때 경화유가 포함되어 있고 1회 제공량당 200mg이 넘는 엄청난 양의 나트륨이 들어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의 표정은 진지하게 변했습니다. 저는 제가 더 나은 선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라고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좋은 소식은 그는 실제로 더 나은 선택을 하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다만 모든 견과류가 똑같이 건강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때로는 혼합된 형태가 우리를 잘못된 정보로 이끌 수 있다는 점을 깨닫고 한 단계 더 나아가 더 현명한 영양 공급원을 선택할 필요가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짠맛이 나는 혼합 견과류가 여러분의 근력을 조용히 고갈시킨다면 영양가가 매우 풍부하다고 칭찬받지만 동시에 위험할 정도로 쉽게 과다 섭취하게 되고 단 몇 개만 더 먹어도 신체의 섬세한 균형을 깨뜨릴 수 있는 견과류에 대해 들을 때까지 기다려 보십시오. 7번째, 브라질 너트. 건강에 좋다는 셀레늄의 놀라운 역습. 언뜻 보기에 브라질 너트는 영양학적인 보고 바오코처럼 보입니다. 크고 단단하며 갑상선 건강, 우리 몸의 면역력 증진, 그리고 심지어 근육 유지에도 필수적인 미네랄인 셀레늄이 엄청나게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활력을 지키고 정신을 맑게 유지하기를 목표로 하는 노인에게는 분명 이득처럼 들립니다. 한국에서도 브라질 너트는 셀레늄의 왕으로 불리며 마치 건강보조식품처럼 그 효능이 강조되어 소비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브라질 너트가 이롭다는 것과 해롭다는 것 사이에 매우 아슬아슬한 경계를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과다 섭취에 대해 우리 몸의 시스템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노인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셀레늄은 미량 미네랄입니다. 미량이라는 것은 우리 몸이 이 영양소를 아주 적은, 말 그대로 극소량만 필요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브라질 너트 단 한 개의 하루 권장량 전체, 종종 그 이상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하는 것처럼 한 줌 즉 몇 개를 즐기면 안전한 하루 권장 섭취량의 5배, 6배, 심지어 10배를 쉽게 섭취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는 우리 몸이 이러한 과다 섭취를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신진대사 속도가 느려지고 간과 신장과 같은 주요 장기가 영양소를 처리하고 해독하는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셀레늄 과부하가 실제적이고 심각한 위험이 됩니다. 셀레늄 과다 섭취의 영향은 항상 즉각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분명 우려스러운 다양한 증상들을 유발합니다. 만성적인 피로감, 이유 없는 탈모, 신경과민 및 짜증 증가, 관절 통증, 소화 문제, 심지어 신경계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브라질 너트의 건강상 이점을 읽고 식단에 추가하기 시작한 75세 참전 용사 존 씨와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몇 주 안에 그는 기운이 빠지고 온몸이 쑤시는 것을 느꼈지만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실시한 혈액 검사 결과 셀레늄 수치가 정상 범위보다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브라질 너트 섭취를 며칠에 한 번씩 단 한 개로 줄이자 놀랍게도 그의 증상이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건강에 좋은 것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라고 그는 저에게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박할머니도 건강을 챙긴다며 브라질 너트를 매일 여러 개씩 드시다가 갑자기 머리카락이 눈에 띄게 빠지고 소화 불량을 겪으셨다면 셀레늄 과다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셀레늄 외에도 브라질 너트는 포화 지방 함량이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비록 자연적인 형태의 지방이라 할지라도 과다 섭취는 누적되어 부담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콜레스테롤이나 심장질환을 관리하고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브라질 너트는 크고 밀도가 높아 쉽게 과식하게 되고 종종 아무 생각 없이 무심코 소비된다는 점이 셀레늄 과다 및 포화 지방 과다 섭취의 위험을 더욱 높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편하지만 중요한 진실입니다. 용량이 독을 만든다는 말처럼 심지어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식품조차도 섭취량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 우리 몸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브라질 너트가 건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섭취량에 대한 존중과 절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번지르르한 건강 블로그나 일반 식료품점 라벨에는 종종 제대로 언급되지 않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완전히 피하는 7가지 견과류를 명확히 알게 되셨으니 다음으로는 제가 매일 꾸준히 섭취하여 제 근육을 보호하고 기억력을 선명하게 유지하며 매일 아침을 활력 있게 시작하는데 도움을 받는 것들을 공유하겠습니다. 8번째, 60세 이후에도 강하고 맑고 독립적으로 지내기 위해 제가 매일 먹는 것들. 수년에 걸쳐 저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체 근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이 더 많은 것을 무리하게 하려는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올바른 것들을 꾸준하고 일관되게 실천하는 것에 달렸다는 것을 깊이 배웠습니다. 특별하고 복잡한 식단 계획이나 비싼 보조식품 또는 힘들고 지치는 운동 루틴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고 갈망하는 것을 부드럽게 그리고 꾸준히 제공하기만 하면 됩니다. 특히 근육이 밤새 회복되고 재건되며 뇌가 재정비되는 조용하고 중요한 시간인 수면 시간 동안의 영양 공급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매일 밤 꾸준히 섭취하여 제 소중한 근육을 보호하고 심장 건강을 지원하며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정신을 맑게 유지하고 신체의 균형을 잡는데 도움을 받는 것들을 여러분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약 1시간 전쯤 저는 저지방 코티지 치즈 작은 한 그릇을 먹습니다. 이것이 특별히 흥미롭거나 유행하는 음식은 아니지만 저에게는 매우 효과적입니다. 코티지 치즈에는 카세인 케이시인이라는 특별한 종류의 단백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단백질은 소화가 매우 천천히 이루어지면서 밤새도록 근육에 꾸준히 아미노산을 공급합니다. 마치 잠자는 동안 여러분의 근육에 천천히 물을 공급하는 지원 시스템과 같습니다. 이는 우리 몸이 밤 동안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근육을 분해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해줍니다. 이러한 근육 분해는 60세 이후에 더욱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또한 코티지 치즈에 호박씨 한 숟가락을 추가합니다. 호박씨는 근육 이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마그네슘이 풍부하여 밤중에 발생하는 흔하고 고통스러운 다리 경련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호박씨에는 천연 멜라토닌 생성을 촉진하는 아미노산인 트립토판 트리프터펜이 함유되어 있어 더 빨리 잠들고 더 깊고 회복적인 수면 단계에 머물도록 돕습니다.
바로 이 깊은 수면 단계에서 우리 몸은 가장 중요한 치유 및 회복 과정을 거칩니다. 한국의 많은 어르신들이 밤에 다리 경련이나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데 호박 씨는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연적인 간식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날 밤에는 특히 몸이 조금 뻣뻣하거나 평소보다 피곤하다고 느낄 때 잘 익은 키위 2개를 껍질 벗겨서 먹습니다. 키위는 강력한 항산화제가 풍부하며 자연적으로 멜라토닌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키위가 제 마음을 진정시키고 관절의 불편함을 부드럽게 완화하여 편안한 휴식 상태로 부드럽게 전환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격일로 아침 식사와 함께 호두 몇 알을 즐겨 먹습니다. 호두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인 AL-퍼리널레닉 애시드가 풍부하여 뇌 기능을 지원하고 체내 염증과 싸우는 데 효과적입니다. 호두는 특히 더 오래 걷거나 정원을 가꾸는 날에 제가 집중력을 유지하고 몸의 균형을 잡으며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한국에서도 호두는 뇌 건강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많은 분들이 챙겨 드시는 익숙한 견과류입니다. 이것들은 어떤 특별한 마법의 음식들이 아닙니다. 복잡하거나 압도적이지 않고 이 시기의 삶에서 제가 현재 필요로 하는 것을 정확히 채워주는 간단하고 실용적인 선택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러한 루틴을 꾸준히 실천할 때 그 긍정적인 효과를 제 몸으로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에너지, 덜한 근육통, 더 맑아진 생각, 더 안정적인 신체 균형감 등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60세 이상이시고 건강에 조용하지만 강력한 긍정적 변화를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잠들기 전에 무엇을 먹는지부터 바꿔보는 것이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저는 여러분 스스로 근력 강화와 신체 치유를 위한 자신만의 간단한 취침 전 루틴을 정확하게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결론, 작은 선택들이 만들어내는 더 강한 내일. 나이가 든다는 것이 단순히 신체 기능이 쇠퇴하고 약해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변화에 부드럽게 적응하고 현명하게 선택하며 자신을 세심하게 돌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실은 여러분의 신체적인 힘이 여전히 여러분 안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의 근력을 서서히 약화시킬 수 있는 잠재적으로 해로운 견과류들과 반대로 여러분의 몸을 진정으로 육성하고 강화할 수 있는 음식들을 구분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코티지 치즈 한 숟가락이나 호박씨 몇 개처럼 지극히 간단해 보이는 것이 여러분의 몸이 항상 하도록 설계된 일, 즉 스스로 치유하고 손상된 부분을 복구하며 끊임없이 새롭게 하는 것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배우셨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바꿀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완벽한 자기 규율이나 복잡한 식단 계획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한 번에 하나의 사려 깊고 현명한 결정부터 시작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 오늘 밤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내일 아침에 더 강하고 활력 있게 깨어날 수 있도록 내 몸에 오늘 밤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늦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다리에게도, 여러분의 기억력에게도,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삶에게도 말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세심한 보살핌과 의도를 가지고 꾸준히 실천하는 가장 작고 단순한 습관들이 여러분의 건강이라는 가장 강력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모든 어르신들께서도 이러한 작은 변화의 힘을 믿고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글에 담긴 교훈들이 여러분이 삶을 온전히 그리고 진실되게 살아가도록 깊은 영감을 주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글을 통해 무엇을 배우셨고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어떤 한 가지를 적용할 계획인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이처럼 중요한 진실을 받아들이고 건강한 노년을 향해 나아가는 이 여정에서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합시다. 만약 이 영상의 내용이 유익하고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솔직한 피드백을 담아 숫자 0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저희 채널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더 유익한 건강 콘텐츠를 위해 저희 유튜브 채널을 좋아하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하며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조건과 방식대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응원합니다.